예. 그들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뭐 했느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명해야 되니까 좀 숭숭한 마음인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철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정부, 국토부 입장에서는 1년에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코레일이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정도의 어떤 일을 하겠다. 그게, 총장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을 사안 같았으면 저희가 했겠지만은, 그게 이제 독점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 코레일은 이제 열차를 세운다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독점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근본은 그런 문제부터 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서발 KTX가 경제에 도입되는 코레일의 그런 주장, 그러니까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요금 문제 중요성과 어떤 시기의 문제를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 보충 설명 그 두 가지 하기 전에 일단 이제 그 특혜 의혹 말씀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참가 기업이 없을 정도로 이게 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사정하면서 기업들을 모시는 이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효율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봉화전과 같은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정보가 계시면은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그건 분명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문제인데요. 수서발이 싸지고 서울발은 비싸고,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더 싸지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요금은 같이 돌아간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자 사업자는 싸지고 그 다음에 코레일 KTX 비싸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서발 KTX가 싸지면은 바로 그 다음날 서울발 KTX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이 싸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수서발만 싸지고 코레일은 싸지지 않는다. 그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경쟁 도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경쟁 도입을 했을 때 찬성하는 분의 대부분이 67%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찬성의 이유가 뭡니까? 또 반대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쟁이 도입되면 그 사업자한테 바라고 싶은 게 뭡니까? 모두가 요금 문제입니다. 요금이 내려갈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요금이 올라갈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요금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모든 서민들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정책을 하면서 분명하게 요금 문제는 해결하고 가겠다. 아까 이재훈 실장님께서도 요금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의 고통 이런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요금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실현을 하겠다. 참고로 지금 그 반대 측에서는 9호선 요금 문제를 갖고 지금 또 우려하는 목소리를 또 키우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서울시와 계약을 할 때 요금을 인상해 주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구조는 요금을 내려가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요금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과 국가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약은 지켜진다고 보는 거죠. 요금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시기 문제인데요. 왜 지금 하느냐?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이 건설이 되면은 그 사업자가 준비를 합니다. 개통이 되면 바로 이제 사업자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게 한 2년 반 걸리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시간이 이제 올해 6월 달까지 좀 결정해 주면은 그걸 갖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발표를 안 하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결정할 시기가 돼서 저희들이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적인 문제도 놓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은 것도 아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저희들이 정부가 하는 정책의 하나의 행정행위에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이거를 정치적 이슈화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저희들은 이거는 그렇게 법을 개정할 사람도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장 잘 운영할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돌이켜보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찬성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면은 이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고, 그러면 정부가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손 놓고 있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가자,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냐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들이 시기가 촉박하다고 저희들이 와서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의 독점이 장기화되는 이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또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특히 지금 저희들을 지지하는 이런 쪽에서 이 시기에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 독점의 KTX를 또 10년, 20년 또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부담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판단이 있으신다면은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기 좋고요. 그 에너지 가지고 오늘도 사실 우파 정권인데 우파답지 않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제 4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7, 8개월 사이에 뭐 하겠습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시장님 다 그냥 그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세정부 인수위원회 좀 해봐라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서 왜 이렇게 우리가 취약해졌습니까? 사실 우리 10년째 우리 선배들은 민영화법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교수들, 공무원 다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들이 다 약해졌습니까? 제대로 된 민영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코레일 멤버에 지금 그 3만 명 중에 그 15,000명 이상은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지금 이 내는 것보다 지금의 이 에너지 그대로 온전하셔서 절대 이게 추진이 안 되더라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계획한, 아까 말씀한 시설구매 이제 나갈 차이잖아요. 합의자하고 시범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분리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상하분리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저도 있어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시설구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상하분리가 잘못돼 있어요. 다시 상하분리를 평가해서 시설구매는 건설이나 관리만 맡기는, 그것도 감리만 하는 걸로 맡기고, 사실 한 기관에 코레일 운영하는 멤버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개색을 좀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요, 이게 만일에 민간업자가 이게 사업을 다 합시다. 인원을 최소화하겠죠. 고소처도예요. 사고 보장합니까? 시설공단이 지금 우리 인력이 남으니까 우리가 정비 다 해주고 함께 어림도 소리 시설공단 10년 동안 속아가지고 고소처 정비 능력이 없어졌어요. 민간 회사가 언제 이 첨단 고소처 정비 기술자 어디서 속하고 어디서 양성합니까? 한동안 코레일은 손이 예민했죠. 사고 나면요 정말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얘기한대요. 섣불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만 정도가 아니고 고속정도입니다.
그냥 뭐 회계과, 기획과, 영업과 직원 몇 명 가지고 할 이런 조그만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코레일 시설공단 인력도 가져오고 시설공단은 절반 인력을 줄이고 그래가지고 코레일 두 개, 세 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민영화해가 좀 관제 기능 좀 시설공단을 가져가고 시설공단은 또 수입 확보 이런 늘 생각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이 출발이 시설공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제대로 문제 본질 우리 신현재 우리 선배들은 훨씬 진지하게 논의했고 해포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10년 전을 돌아다 보면 해야 다 나와 있습니다. 제발 조금 더 지금의 그 에너지 적게 실망하지 말고 10년 전 기록을 잘 보면 우리가 나은 방향이 있다 말씀드리고 네, 10년 전에 지혜를 우리에게 좀 빌려서 접근한 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경쟁체제는 제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공단에서 제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을 그걸 말씀드렸고, KTX 같은 경우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조직이 되겠다. 저 분명히 찬성합니다. 그렇게 되겠다. 근데 보십시오. KTX 고장 사고, 거기다 역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공부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건져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우리가 희망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TX 민간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강한 사람만이 도소히 돈 많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절대 아닙니다. 수서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강남 사람뿐만 아니라 단양주, 구리, 가평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저기 노원, 성동, 중남구에 계신 분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고속철도 이용 교육의 35% 정도, 많게는 50% 정도가 수소발, 민간 열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KTX 이용객 중에서 비즈니스 대비는 한 3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급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싼 걸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혜택이 강남 사람한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분명히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는 코일한테 매년 연평균 3천억 지원을 줬습니다. 그 3천억 중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철도를 제대로 서비스 못 받고 있는 벽지 노선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벽지 노선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제한 나머지가 1,600억 정도입니다. 차량 구입하는데 돈 주어주는 것과 다르게 이 연간 1,600억이라는 규모가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 매년 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적자는 국민한테 요구 부담을 주는 집단한테 이런 1,600억 정도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젊은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대한민국 미래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있습니다. 네, 그 민영화하고 가격이 비싸진다는 착각이 왜 발생하냐면 과거에 공격할 때는 세금을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민영화를 하면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금이 비싸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레일에 보조되는 그리고 받지 않는 시설 보조금, 선로 사용료 이런 부분을 신설 사업자는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보조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요금을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경영이 엄청 빡빡하게 진단을 하시는데 그래도 요금을 쌀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코레일이 엄청나게 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건 뭐냐면요. 민영화를 하게 되거나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되게 되면 요금이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고 품질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죠. 그러려면 처음에는 동일한 보조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레일한테는 보조금 주고 서로 사용을 안 받으면서 이쪽에는 부드러하게 다 받는다면요. 그 격차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받거나 동일하게 안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민간 사업자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소비자와 국민한테 이롭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그 분야가 좀 더 빠르게 경쟁 구조와 품질이 높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발 KTX 중에서도 분명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징표될 때. 그거를 이 사업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전 노선을 경쟁 구조로 가져가겠다. 장기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서울역발 분명히 징표는 있는데 그것을 굳이 코레일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히 보여주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 결과로 국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